카나, 하나, 슬슬 일어나렴. 지각한다. 네. 여보, 여기 도시락 잘 다녀와. 아, 잘 다녀올게. 내 이름은 사이토 미나미. 40살 전업주부다. 중학교 3학년 쌍둥이 딸의 육아에 힘쓰는 중이다. 올해는 수험이라 예민 모드. 인 건 아니고 두 아이 모두 우수해서 이미 추천 합격이 된 상태이다. 덕분에 기분 좋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가족의 가장 큰 고민은 남편인 카즈키의 태도였다. 아, 오늘도 피곤하다. 어이, 왜 아무도 마중을 안 나오는 거야? 가장이 돌아오는데. 어서와, 미안해. 지금 마침 밥을 하는 중이었거든. 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준비해뒀어야지. 그럼 앞으로 돌아온다고 연락 한 통 정도는. 시끄러워. 전업주부 주제 말대꾸하지 마. 누구 덕에 먹고 사는 줄 알아? 내 덕분이잖아. 그건 물론 감사하고 있지만 전업주부도 편한 건 아니야. 뭐?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거리는 게 일이면서 뭐가 바쁘다는 거야? 집안일은 침팬치도 할 수 있거든? 혼자서 빨래도 청소도 요리도 못하는 주제. 기생충이나 따로 없지. 내 월급을 먹고 사는 식충이. 카즈키. 이제 됐어. 빨리 맥주나 내놔. 알았어. 이렇게 화풀이를 한다. 사실 카즈키의 회사는 지금 성과가 안 좋아서 받는 정도부터 월급이 줄었다. 그런데 일은 늘기만 하니 스트레스가 쌓여 매일 화풀이를 하는 것이다. 가나에랑 하나에는 어딨어? 공부하고 있어.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예습한대. 학비를 내주니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알바를 시켜서 집에 돈을 더 들여야겠어. 아니, 애들이 진학하면 내가 일하러 나갈 테니까 애들은 공부에 집중하게 놔두자. 뭐? 결혼하고 한 번도 밖에서 일한 적 없는 무능한 여자가 이제 와서 회사에 나갈 수 있겠냐? 어린 고등학생이 훨씬 수요 있겠지. 나미야 비타불 관세음보살, 나미야 비타불 관세음보살. 나는 이제 남편의 폭언을 제대로 듣지 않게 되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남편은 마음에 들지 않는 거겠지. 자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이 녀석은 집에서 뒹굴고 있다. 내가 부양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막대해도 돼. 샌드백으로 대해도 된다는 생각밖에 없는 것이다. 정말 난 왜 이 사람이랑 결혼한 걸까? 사귀던 때, 결혼했을 때, 딸이 태어났을 때 카즈키는 계속 상냥했다. 상냥하고 성실하고 가족을 생각하는 좋은 남편이었다. 쌍둥이 딸을 키우는 건 힘든 일이다. 남편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는 아니지만 어렵다. 이렇게 남편에게 심한 말을 들어도 반년 동안 참아온 건 그저 남편과의 17년 결혼 생활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살에 결혼하고 25살에 출산하고 인생의 고락을 남편인 카즈키와 걸어왔는데 내가 마음속으로 연부를 외고 있는 동안 남편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만족한 것인지 멋대로 목욕을 하러 간 후 침실 문을 3개 닫고 잠들었다. 그러자 방에서 딸들이 나왔다. 엄마, 저렇게 심한 말을 하는데 왜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는 거야? 카나에. 조사해봤어. 주부업은 하우스키퍼 월급으로 환산하면 연봉 600만 원 이상이래. 전업주부는 그만큼 힘든 일을 하는 거지? 그런데 아빠는 너무해. 무슨 침팬치도 집안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넌 침팬치 이하거든. 바나나나 처먹던가. 얼마 전에 한밤중에 야식 먹으려고 했는데 전자레인지를 어떻게 쓰는지 모르는 게 부끄러웠는지 우리한테 사용법을 물어보러 왔다. 중학생이야 아기냐고. 그런 아기는 자궁으로 돌아가주면 좋겠어. 둘 다 말이 너무 심해. 그래도 고마워. 엄마도 처음에 아빠가 일이 잘 안 돼서 심하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슬슬 정신적으로 힘들긴 하네. 나 아빠를 정말 좋아했어. 다정하고 휴일에는 같이 놀러가주고 운동회에서 달리기도 가장 빨랐어. 근데 엄마를 상처 입히는 건 용서 못해. 인간으로서 그럼 안 되지. 엄마, 이혼하자. 우리 알바든 뭐든 할게. 집안일도 도울 거고 집이 좁아져도 참을게. 그러니까. 딸들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더는 도망칠 수 없겠지. 이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엄마도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너희가 괜찮다면 연말에 외할머니 집으로 가지 않을래? 겨울방학 동안은 거기서 지내면서 답을 내고 싶어. 물론 괜찮지. 오히려 3학년은 자유등교니까 더 오래 할머니 집에 있을 수 있어. 아빠가 없으면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둘이 등을 밀어주어 우리는 별거하기로 했다. 하지만 카즈키에게 털어놓자. 뭐? 별거? 뭐야, 이혼이라도 하고 싶냐?
전업주부가 고등학생이 되는 딸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살 건데? 어차피 울며 매달리게 될 테니까 괜한 소리 안 하는 게 좋을걸? 라고 하더군요. 사실은 마음속에 죄악감이 있었는데 그것도 깔끔히 날아갔어요. 본가의 사정을 말하자 체제를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남편이 없는 공간에서는 정말 평온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어요. 부정당하는 일 없이 즐겁게 대화가 성립된다는 게 정말 눈물이 나올 만큼 기뻤어요. 엄마, 더 자야지. 그럴 순 없어. 쉬고 있으면 진정이 안 돼. 집안일은 우리가 도울게. 엄마, 눈치 못 챘을지도 모르지만 반년 동안 살 많이 빠졌어. 그러니? 아빠가 있으면 밥을 하나도 안 먹었잖아. 분명 엄마도 모르는 새에 스트레스가 쌓였을 거야. 부탁이니까 푹 쉬면서 마음의 HP를 회복시켜. 오랜만에 거울로 제 얼굴을 제대로 들여다보았어요. 확실히 볼이 홀쭉해지고 안색도 안 좋았어요. 본가에 왔을 때 엄마가 제 얼굴을 보고 슬픈 표정을 지은 이유를 잘 알았어요. 이런 걸 모를 정도로 제가 남편의 폭언에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어요. 카즈키, 우리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17년, 그건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괴로울 때도 힘들 때도 카즈키와 둘이서 손을 잡고 살아왔어요. 딸이 독립하면 둘이서 여행이라도 가자고 얘기했었는데, 결혼식, 금혼식까지 오래 살자고 얘기했는데, 그날 밤 꿈에서 카즈키와 지낸 나날이 나왔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떠오른 건 뭐?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거리는 게 일이면서 뭐가 바쁘다는 거야? 집안일은 침팬지도 할 수 있거든? 기생충이나 다름없지. 내 월급을 먹고 사는 식충이. 너랑 대화하고 있으면 입맛 떨어져. 이제 자야겠어. 이제 끝이구나. 꿈의 마지막에 험악한 얼굴에 카즈키가 떠올라서 각오를 다졌어요. 다행히 딸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요. 자기 일은 스스로 할 수 있고 저도 아직 40살. 건강히 일할 수 있을 때 사회에 복귀하는 게 좋겠죠. 바로 딸과 엄마를 불러 제 각오를 전하자. 좋았어. 엄마를 전력으로 도울 거야. 그 망할 가스라이팅 아버지를 혼쭐 내주겠어. 어디서 그런 나쁜 말을 배운 거니? 엄마도 무슨 일이 있으면 전력으로 돕겠다고 든든한 말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맞이한 연말, 결심한 건 빨리 전하는 게 좋으니 새해는 좋은 기분으로 맞이하고 싶다고 생각해 바로 카즈키에게 연락하려고 하던 참에 무려 상대한테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일주일 넘게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일인가 하고 저는 서둘러 핸드폰을 집었어요. 야, 이제 충분히 쉬었지? 빨리 돌아와. 왜? 아직 새해도 안 됐어. 당신도 이제 휴일일 거 아니야. 집에서 혼자 느긋하게 지내면 되잖아. 그렇게 보내자 한동안 대답이 오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약간 예상은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침팬지 이하니까요. 됐으니까 빨리 돌아와. 가장 말을 못 듣겠다는 거야? 못 듣겠어. 나 당신과 이혼하기로 정했거든. 뭐? 어이, 전화 받아! 싫어. 욕 들을 게 뻔하잖아. 나 이제 당신과 대화하는 거 지긋지긋해. 집안일은 침팬지도 할 수 있다면서. 집에서 하루 종일 뒹굴거리는 게 일이라면서. 그럼 매일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당신에게는 아주 간단한 일이겠지? 이혼에 대한 상의는 새해가 된 후에 다시 연락할게. 좋은 새해가 되길. 그 후에도 몇 번 카즈키에게 전화가 왔지만 모두 무시. 그러자 딸들에게 SOS가 갔는지 봐봐, 개웃겨. 봐봐, 이 라인. 빨리 돌아와. 집이 어질러져 있는 건 너희들 탓이야. 전업주부 주제에 직무방치를 하다니. 누구 덕에 살 수 있는 줄 알아?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겠지? 너희들 고등학교 학비 안 내줄 거야? 곤란하지? 곤란하면 얼른 엄마를 집으로 돌려보내. 내일도 돌아오지 않으면 학비는 내주지 않겠어. 중졸로 힘든 인생을 살아보든가. 어휘력 없는 거 봐. 이렇게까지 쓰레기라니 차라리 속 시원하다. 그니까 그보다 집에 어질러져 있는 건 자기 탓이잖아. 뭐가 직무방치라는 거야? 이 사람 사실 국어 못하나? 그래요. 집안일을 전혀 못하는 카즈키를 두고 나가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예상범위네. 아니, 예상대로였어요. 세탁기는커녕 전자레인지도 못 쓰니까요. 집안일은 모두 저에게 떠맡겼죠. 물론 딸들이 어렸을 땐 유급휴가를 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해줄 때도 있었지만 중간에 이사하거나 가전을 새로 살 때쯤에는 집안일을 아예 하지 않게 되었으니 사용법을 모르겠죠. 딸들에게 불티나게 오는 라인을 보고 무심코 와 라는 말이 나오고 말았어요.
뭐 이렇게 쓰레기인 남자라면 엄마도 이혼하기 편하겠지. 맞아. 이거 다 캡처해두자. 증거가 될 테니까. 믿음직스러운 딸들이라 다행이야. 그보다 고등학교 학비 막는다니 뭐라는 거야? 그러던가 직접 벌면 되지. 쌍둥이 유튜버라도 해볼래? 돈에 대한 건 걱정 마. 엄마한테 맡기렴. 하지만 엄마도 아무 작전 없이 이혼 얘기 꺼낸 건 아니야. 안심해. 이렇게 우리는 연말연시를 본가에서 성대하게 만끽. 남편을 신경 쓰지 않고 지내는 연말연시는 정말 즐거웠다. 그동안에도 계속 라인 알람이 울려서 31일에는 전원을 꺼버렸지만, 그리고 1월 1일 저는 어떤 곳에 연락. 그로부터 일주일 후 카즈키에게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연락을 넣었어요. 자, 이제부터는 전업주부의 실력 발휘, 복수극의 시작이에요. 다녀왔어. 냄새. 뭐야 이 냄새? 문을 열자 거기서 부패한 냄새, 썩은 냄새,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악취가 밀려왔어요. 집에 들어간 순간 발을 디딜 틈도 없는 쓰레기장 상태. 조심스레 하수구를 보자 거기도 지옥으로 변해 있었어요. 오, 드디어 돌아왔구나 너희들. 당신 진짜 최악이다. 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집안일엔 침팬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었냐고. 이 침팬지 이하야. 뭐? 부모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마나미, 너 무슨 말을 불어넣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얘들아, 청소하자. 그 후 셋이서 3시간에 걸쳐 대청소. 아주 끝도 없이 쓰레기가 나오더군요. 분리수거할 줄도 모르고 애초에 쓰레기를 내놓는 날도 모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쓰레기장에 회수일이 적혀 있으니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 어떻게든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청소를 하는 동안 카즈키는 자기 방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숨 돌렸다 싶을 때 시치미를 떼며 나오더군요. 오, 하면 되잖아. 아니, 일단 사과나 감사 인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지럽힌 장본인이잖아. 집안일은 내 일이 아니야. 집안일은 마나미의 일이지.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 이 자식이. 하나에 이제 됐어. 당신 오늘은 이혼 상의하러. 뭐? 이혼 따윈 안 해. 왜? 기생충에 돈 먹는 식충이 따위는 없는 게 좋잖아? 아, 그 뭐냐. 그건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집에 있든다고 방해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대로 집안일을 하기만 하면 돼. 내 질문에 대답이 안 됐어. 돈 먹는 식충이는 나가는 편이 좋잖아? 집안일은 침팬지 이하여도 할 수 있다면서. 그럼 당신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차분히 추궁하자 카즈키는 체념한 듯이 큰 한숨을 쉬더니, 생각보다 집안일을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와 같이 집안일을 맡기고 싶어. 그건 지금까지 나에게 한 폭언을 철회한다는 말이야? 뭐 그렇지. 애매모호한 말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사과하지 않는다니 초등학생 이하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는 사람과는 같이 못 살겠어.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과도. 뭐? 거짓말이라니 뭐가? 당신 성과가 안 좋아져서 월급이 줄었다고 한 거 거짓말이지? 무슨 소리를? 얼버무려봤자 소용없어. 탐정한테 의뢰해서 조사했거든. 뭐? 거래처에서 큰 실수를 해서 해고 직전까지 갔다면서? 말도 안 돼. 뭐야 그게? 아버지로서의 위험을 얼마나 떨어뜨리려는 거야. 아니야, 지어낸 말이야. 6월 1일 모니로봇 상사 회의에서 서류 빠진 부분이 발각. 회의가 큰 폭으로 지연돼서 임원 다 같이 사과함. 서류 담당은 당신이었지? 어떻게 그걸? 말했잖아. 다 조사했다고. 다음 심사에서 당신은 해고 후보 필두라면서? 그런 사람과 함께 쓰러질 생각은 없어. 함께 쓰러진다니 웃기고 있네. 전업주부 주제 잘난 듯이. 나 말이야. 당신 월급이 줄어들었을 때부터 부업을 시작했었어. 부양수당도 나오고 있는데 몰랐어? 뭐? 유튜브에 시나리오를 적거나 여성용 미용 기사를 집필하거나 웹작가로 꽤 잘 나가는 편이거든. 지금 월 수입 30만 원이니까. 뭐? 당신보다 훨씬 좋아서 미안하네요. 그보다 당신 고작 20만 원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한 거야? 그럴 리가 없잖아. 집세, 전기수도세, 생활비, 식비, 자동차 세금, 학비 등등. 당신 말이야. 돈 먹는 식종이라고 무시한 전업주부. 내 상냥한 거짓말 덕분에 살아온 거야. 폭언을 뱉지, 생활 능력 없지. 그딴 남자는 내가 사양이라고. 잠깐만. 몰랐어. 거짓말했던 것도 사과할게. 나는
회사에서 있을 곳이 없어져서 얕보이는 게 괴로워서 무심코 당신한테 화풀이 했던 거야. 사실은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그러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나도 괴로웠어. 당신한테 어리광 부렸었던 거야. 그렇게 말하며 울며 매달리는 모습을 봐도 1mm도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야 그렇게 괴로웠던 사실을 털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벌이로 전환할 수도 있었고 대처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을 테니까요. 당신의 진정한 인간성이 드러난 것뿐이야.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면 이후에는 변호사분께 부탁할게. 우리 집은 나중에 다시 살아올게. 가자, 카나에 하나에. 네. 잠시만, 가지마. 미나미, 카나에. 남편의 비통한 외침은 저희에게 닿지 않았어요. 그 후 저는 정신적 가정폭력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 물론 양육비도 같이 청구했죠. 가게를 관리하던 건 저라서 저금이 얼마인지도 파악한 상태였어요. 저금을 제가 모두 받고 집 가구는 모두 남편에게 넘기는 걸로 이혼은 성립. 저희 셋은 아파트를 빌려서 새 생활을 시작했어요. 설마 제가 40살에 프리랜서 싱글맘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지만 제 딸들은 믿음직스러우니 분명 어떻게든 되겠죠. 한편 남편은 그 후에 심사에서 해고를 당해 올해 4월부터 무직이 되었어요. 딸들은 고등학생이, 전 남편은 무직이, 저는 프리랜서 싱글맘이. 각자 크게 인생이 움직이는 새해가 되었어요. 카즈키는 핸드폰 요금을 내는 것도 어려웠는지 저에게 연락이 오는 일은 없었어요. 다만 남편의 부모님께 사죄 연락과 전 남편의 근황 보고를 받게 되었죠. 카즈키는 고용센터에 다녔고 지금은 작은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해요. 위자료와 양육비는 저금 600만 원을 받는 걸로 한 번에 끝냈어요. 그러니 앞으로 제 인생에 카즈키가 관여할 일은 없어요. 딸들도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고요. 저희가 모르는 곳에서 살든지 죽든지 마음대로 해 라는 느낌입니다. 고등학교 완전 재밌어. 맞아. 그리고 여자 셋이 생활하는 것도 최고야. 너희 빨리 안 하면 지가 간다. 네, 다녀오겠습니다. 저희 셋의 행복한 생활은 이제 시작이에요.